흔적 케어 제품 화장대에 몇 개나 있으세요? 저는 한창 신경 쓸 때 진짜 15개 넘게 쌓아두고 살았어요. 토너, 앰플, 크림, 부스터, 시카, 비타민C, 레티놀, 별별 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발라도 자국이 6개월째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제품 탓을 했죠. 이거 효과 없네, 저거 별로네 하면서 또 새 거 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흔적을 못 사라지게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오늘 얘기할 건 그거예요. 좋은 성분, 좋은 제품 다 갖췄는데 왜 안 났는지, 그 이유 7가지를 풀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회복 속도가 2~3배는 빨라집니다. 제가 직접 다 겪으면서 알게 된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래언니예요.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짧게 짚고 갈 게 있어요. 여드름 흔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뉘거든요. 붉은 자국이랑 갈색 자국. 붉은 자국은 PIE라고 부르고 혈관 문제예요. 갈색 자국은 PIH라고 부르고 멜라닌이 침착된 거고요. 이 2개를 구분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자가 진단은 진짜 간단해요. 투명한 유리컵 바닥으로 자국이를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색이 옅어졌다가 떼면 다시 빨개지면 PI이고요. 눌러도 갈색 그대로면 PIH예요.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솔직히 들으면 좀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아침에 선크림 대충 바르는 거예요. 다들 그건 당연히 바르지 누가 안 발라요 하시는데 바르는 거랑 제대로 바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한참 흔적 때문에 고생할 때 매일 저녁마다 비타민C 앰플 정성스럽게 바르고 레티놀까지 챙겨 발랐어요. 그러고 아침엔 출근 시간 빠듯하니까 선크림은 그냥 손바닥에 짜서 쓱쓱 펴발랐고요. 그게 진짜 큰 실수였어요. 밤에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기능성 성분 바르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멜라닌이 잠깐 억제된 상태인데 거기에 자외선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국이로 색이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진짜 황당하죠? 좋은 거 바르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까매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외선이 멜라닌 공장을 다시 풀가동시키는데 마침 그 공장이 야간 작업 끝내고 막 쉬려던 참이었거든요. 그 타이밍에 자극이 들어가니까 평소보다 2~3배 더 많이 멜라닌을 만들어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햇볕 받아도 일반인보다 흔적 있는 사람들 자국이 훨씬 빨리 진해지는 겁니다.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양 아세요?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 이게 얼굴 전체에 필요한 양이에요. 근데 보통 다들 콩알만큼 짜서 펴바르거든요. 그러면 표시된 차단지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효과를 못 본다고 합니다. SPF 50을 바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SPF 15 수준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 2~3시간 뒤엔 덧발라야 합니다. 진짜 귀찮은데 흔적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스틱형이나 쿠션형으로 메이크업 위에 톡톡 올리는 식으로 발라도 괜찮아요. 가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선크림 건너뛰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외선 A는 구름이고 유리고 다 뚫고 들어옵니다. 흐린 날도 맑은 날 대비 80% 정도는 자외선이 도달해요. 그래서 봄, 가을, 흐린 날에 산책 다녀오고 나서 자국이 더 진해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자외선 A 때문입니다. 2번째 실수 가볼게요. 이건 진짜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분이라고 매일매일 바르는 거. 특히 비타민C나 레티놀이요. 저도 처음에 레티놀 사고 너무 신나서 매일 발랐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효과 보이는 것 같고 한 달째 되니까 피부가 미친 듯이 까매지더라고요. 분명히 흔적 없애려고 바른 건데 얼굴 전체가 칙칙해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기능성 성분은 자극제거든요. 자극이라는 게 적당히 들어가면 피부가 그걸 회복하면서 더 좋아지는데 매일매일 자극이 들어가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누적돼서 염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염증이 또 새로운 PIH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악순환이죠. 레티놀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처음 쓰는 분들은 주 1회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맞아요.
비타민C는 순수형이 아니라 유도체형이면 매일 발라도 되긴 하는데 순수형, 그러니까 아스코르빈산 고농도 제품은 격일 정도가 좋습니다. 이거 무시하고 매일매일 더 발라야 빨리 낫는다 생각하면 진짜 큰 코 다쳐요. 저처럼 한 달 사이에 얼굴이 2톤 어두워지는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예요. 이건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비타민C 앰플 한 번 사서 몇 달씩 쓰는 거예요. 비타민C는 정말 예민한 성분이거든요. 공기 닿고 빛 닿고 열 받으면 바로 산화돼요. 산화된 비타민C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투명하던 액체가 점점 노래지다가 갈색이 됩니다. 그 갈색물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코스알엑스 23% 앰플 사놓고 아껴 쓴다고 한 달 반 정도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색이 완전 진한 갈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간장 같은 색이었어요. 그걸 2달 가까이 매일 밤마다 발랐던 거예요. 그게 흔적을 없애주기는커녕 자극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비타민C 앰플은 개봉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큰 용량 사는 것보다 작은 용량 자주 사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보관도 중요해요. 냉장 보관이 제일 좋고 최소한 화장실처럼 습하고 따뜻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화장대에 햇볕 뜨는 자리에 두는 것도 진짜 최악이에요. 산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요. 가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 2,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들이 효과 없는 이유도 이거예요. 제어 안정성에 들이는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개봉도 하기 전부터 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 실수 가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활성 여드름 위에 멜라토닌이나 레티놀 바르는 거. 멜라토닌 약국에서 사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이드로키논 2% 들어간 강력한 미백 연고인데 이거 진짜 잘 쓰면 효자템이거든요. 근데 한창 여드름 올라오고 있는데 그 위에 바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은 멜라닌 자체를 강하게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 여드름은 그 자체로 염증이 진행 중인 상태잖아요. 거기에 강한 미백 성분이 들어가면 피부가 2가지 자극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염증 자극이랑 미백 자극.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여드름이 가라앉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한 pH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흔적 줄이려고 바른 게 흔적을 더 키우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레티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 여드름 위에 바르면 초기에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퍼지라고 부르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게 정상 과정이라고 하지만 흔적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pH가 또 생기는 거니까 손해가 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활성 여드름이 있을 때는 그 부위에는 따로 항염 미주의 케어를 해주고 흔적 케어저 제품은 자국만 남은 부위에 국소적으로 발라야 돼요. 면봉 같은 거 써서 정말 자국 있는 그 자리에만 톡톡 찍어 바르는 거예요.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 디테일한 차이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5번째예요. 이건 진짜 의외로 많이들 하시는 건데 자가 압출 후에 바로 기능성 성분 바르는 거예요. 거울 보다가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보이면 손으로 짜시는 분들 많죠.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짜고 나면 후련하니까. 그러고 나서 흔적 안 남게 한다고 비타민C 앰플이나 시카크림 두툼하게 바르고 자거든요. 이게 흔적을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짜고 난 자리는 미세하게 상처가 난 상태예요. 모공 주변 조직이 손상돼 있고 진피층까지 압력이 들어간 상태인 거죠. 거기에 비타민C 같은 산성 성분이 들어가면 상처 부위에 알코올 붙는 거랑 비슷한 자극이 됩니다. 그 자극이 PI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서 PIH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짠 자리는 신기하게도 안 짰을 때보다 훨씬 더 진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짜고 난 직후엔 항염작용하는 진정 제품만 발라야 돼요. 마데카소사이드나 판테놀 들어간 시카 계열 제품이 적당해요.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나 비슷한 진정 크림이 무난하고요. 기능성 성분은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키는 사람이랑 안 지키는 사람이랑 한 달 후 피부가 완전히 달라요. 6번째예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실수인데요. 좋다는 거 한꺼번에 다 추가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누가 추천하면 일단 사보고 또 다른 데서 좋다고 하면 그것도 사고 그렇게 사 모으다 보면 어느새 매일 밤 5가지, 6가지를 차례로 바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때 저녁 루틴에 들어가는 제품이 8개였거든요. 클렌징하고 토너 바르고, 비타민C 앰플 바르고, 트라넥삼산 세럼 바르고, 나야신아마이드 앰플 바르고, 레티놀 크림 바르고, 시카 크림 바르고, 멜라토닝 점 찍고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 피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빨갛고 따갑고 작은 자극에도 뒤집어졌어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발랐던 모든 기능성 성분들이 자극원으로 변해요. 평소엔 멀쩡히 흡수되던 비타민C가 갑자기 따갑고 진정되던 시카크림이 가렵고 그러면서 새로운 염증이 계속 올라오고 그게 또 새 PIH를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피부에 새 성분 추가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그것도 2주 정도 텀을 두고 추가해야 됩니다. 새 제품 쓰기 시작했는데 별일 없이 2주 지나면 그제서야 다음 제품을 추가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꺼번에 다 넣었다가 피부 망가뜨리면 그거 회복하는데 2-3달이 또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천천히 가는 게 시간으로 보면 훨씬 빨라요. 마지막 7번째 실수입니다. 이건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효과가 엄청나요. 자국 부위를 손으로 자꾸 만지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자국이 신경 쓰여서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거나 톡톡 두드리거나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손이 닿는 그 마찰이 멜라닌 공장에 자극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닌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지는 색소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마찰이 가해지면 피부가 거기를 위험지역으로 인식해서 멜라닌을 더 보내요. 흔적이 옅어지기는커녕 더 진해지는 거죠. 습관적으로 턱 괴는 분들 보면 그쪽 광대 아래쪽이 살짝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같은 원리예요. 마찰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색소예요. 그래서 자국 있는 분들은 일단 손을 얼굴에서 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렵거나 신경 쓰여도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 끈이나 안경다리가 닿는 부위에 자국 있는 분들은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기 전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도 한쪽 광대에 자국이 잘 안 빠진다 싶으면 베개 마찰 때문일 수 있어요. 실크 베갯니스로 바꾸면 마찰이 확 줄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7가지 실수 다 풀어드렸는데 7개 다 동시에 고치려고 하면 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치명적인 게 2개예요. 첫 번째 실수랑 6번째 실수. 그러니까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거랑 한꺼번에 여러 제품 추가하지 않는 거. 이 2가지만 고쳐도 회복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달라집니다. 선크림은 오늘 당장 양 늘리세요. 검지손가락 2마디, 그리고 외출 2-3시간마다 덧발라요. 이 2가지만 지켜도 새 PIH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장대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흔적 케어 제품 다 꺼내놓고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보통 3개에서 4개면 충분합니다. 항연 증정 제품 하나, 미백 작용하는 거 하나, 보습 잘 되는 크림 하나, 그리고 선크림. 이 정도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욕심이거나 마케팅에 휘둘려서 산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 흔적이 잘 안 빠지는 분들 중에 1년 넘게 자국이 그대로인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케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표피층을 지나서 진피층까지 색소가 침착된 진피형 PIH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청회색이나 회색빛이 도는 자국이 그거예요. 이건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 토닝 같은 시술을 받으시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6개월, 1년 동안 비싼 화장품 사 모으는 비용이면 피부과에서 몇 회 시술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얘기 정리하면 결국 좋은 제품이 답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줄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비싼 거 살 돈으로 선크림 제대로 챙기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천천히 추가하시고 짜고 나서 만지지 마시고 산화된 제품 버리시고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첫 번째 실수예요. 선크림. 진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흔적 회복 속도가 2배는 빨라져요. 제가 이걸 알기 전에 6개월 걸려서 옅어지던 자국이 알고 나서는 2달 만에 정리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큰 부분이에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본인이 가장 많이 하던 실수가 뭐였는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피부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